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762명으로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은 환자 급증으로 현행 거리 두기를 일주일 연장했지만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8인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달 백신 접종 계획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대상자가 우선 백신을 맞게 되고 고3 수험생은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영국이 오는 9월부터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부스터샷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난달 18일 런던에서 열린 유로 2020 조별 예선전을 관람한 1,2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3일 로마에서 열리는 8강전에서는 자국민이 원정 응원 대신 집에서 TV로 응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더위와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예비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분산 휴가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7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62명 추가돼 누적 15만 7,7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1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0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21명에 달합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50명으로 이 가운데 3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14,000여 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533만 명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10만 7천여 명이 늘어 누적 50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을 8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일주일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하자 일단 현행 거리 두기 체계를 오는 7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 두기에 따라 첫 2주간은 사적 모임 인원이 6명까지 허용되고 이후로는 8명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했던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일주일 유예 발표에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때까지 규제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나게 될 7월을 기대했던 수도권 자영업자들. 어쨌든 시간이 10시에서 한 2시간 늘어났으니까 좀 매출이 좀 올라간다는 생각도 하고 손님들도 이제 6분 이상 오시면 눈치 안 보고 두 테이블에 같이 앉아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심각해지는 확산세에 갑작스럽게 거리두기 개편한 유예 결정이 나오자 다시 한숨을 내쉽니다. 일단은 뭐 실망스럽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이고 좀 그래야 되는데 4인 모여서 5명이 오면은 그냥 가고 그러니까 장사에 좀 영향이 많더라고요. 석 달 만에 문을 열 준비로 분주하던 단란주점 업주 역시 집합금지 연장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이제 큰 생계 유지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집합금지만 좀 내려주시면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는 크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특히 주점과 노래 연습장발 감염과 젊은 층 확진이 늘어나는 속에 유흥업소 영업을 허가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이란 지적 역시 여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음식점이라든가 또 뭐 홍대 앞 뭐 그런 술집 같은 데서도 보면은 너무들 많이 모여 있어. 그러면 또 갑자기 번져버릴 것 같아서. 전문가들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또다시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일주일로 정해졌지만 그동안 확산세가 잡힐지는 미지수.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를 앞당겨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7월 백신 접종 대상 인원과 백신 종류, 구체적인 예약 일정과 접종 일정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3분기 접종 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종을 받지 못한 우선 대상자가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신 부족 등으로 접종이 연기된 60에서 74세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20만 명, 그리고 20대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관계자 등 11만 명이 최우선 대상입니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되며 1차 접종은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2차 접종은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가운데 1차 접종자는 전 국민의 30%에 이르렀고 오늘부터는 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 접종률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어려운 만큼 3분기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1,532만여 명, 전체의 29.8%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제시했던 1,3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접종 계획의 목표인 1차 접종자 1,300만 명 이상 달성을 2주 정도 앞당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한적한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접종을 완료하면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예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도 많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종이 증명서와 모바일 증명서뿐 아니라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스티커도 마련했습니다. 접종 기관만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합니다. 어르신들은 뭐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하니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이왕 만드는 거 뭐 어르신만 써야 되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방역 당국은 3분기엔 전체 인구의 70%인 3,600만 명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7월에는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 접종에 들어가고 7월 말엔 50대 등 연령대별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강의 일정만 나온 상황,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20에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심각해지는 데다 델타 변이 확산까지 빨라져 1차 접종만으론 집단 감염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7월 말부터 50대잖아요. 50대 예약제를 이제 일주 단위로 끊는 거고요. 8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8월 말까지는 20대까지 1차 접종을 할 수 있게 계획을. 따라서 3분기 백신 접종 속도가 국내 코로나19 억제와 일상 회복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추경 통과 후 신속히 마련해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보료 책정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은 975만 원 선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문화업계 등 경영 위기 업종에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 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조 1천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약 11조 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추경 등 36조 원의 재원은 피해 지원에 15조 7천억을 비롯해 백신과 방역 보강에 4조 4천억,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 2조 6천억, 지방재정 보강에 12조 2천억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9.7% 증가한 548억 달러로 집계돼 6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4% 증가한 1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요가 회복된 자동차와 차 부품을 포함해 일반 기계와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 15개 품목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0.7% 늘어난 503억 6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상대적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예비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휴가 분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는 10일에서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수준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열대야 발생일도 늘어나는 등 비교적 8월이 더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7월 하순에 끝나면은 바로 북태평양 고기를 좀 밀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일단 그 더운 기간도 길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보름 이상 길어지는 거고. 진통 더위가 길어지고 산업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 공급 능력은 작년과 엇비슷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다음 달 둘째 주에 최대치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기온 29.4도의 기준 전망을 적용하면 90.9기가와트, 30.2도의 상한 전망으로는 94.4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력 공급 능력에 비춰보면 예비력이 4.8기가와트, 예비율로는 5.1%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력 예비력 수준은 전력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달 넷째 주가 4.2%로 가장 낮아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비 중인 발전기의 시운전 일정 조정 등을 통해 8.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 수요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 분산을 유도하고 냉방기의 순차 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북상을 앞두고 맑은 날씨에 팬 현상이 겹치며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 오전에 북상해 제주도부터 비를 뿌리겠고 휴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착용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역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현지 시각 30일 NBC 방송에 출연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로 코로나19가 급증하는 가운데 CDC는 마스크 착용 지침 결정을 지역 보건당국에 맡겨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항상 지역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들의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CDC의 마스크 지침은 대체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고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오는 9월부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연구가 덜 됐다며 부스터샷 접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3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6,068명으로 1월 29일 이래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확진자가 계속 늘자 영국 정부가 부스터샷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국 백신 접종과 면역 공동위원회 JCVI와 협의한 영국 정부는 9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And they back our plans, which are to roll it out from September this year onwards, and really to do what it takes to keep the virus at bay. That's the objective. 자비드 장관은 코로나19에 신종플루가 겹칠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적극적인 부스터샷 계획에 비해 미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We don't have a wealth of data to say how well you'll be protected by a second vaccine, what side effects would occur with that vaccine. So if you choose to do that, the one thing I would ask is to enter a study in doing so we can learn more. 영국이 9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면 변이 확산으로 고심 중인 다른 국가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로 2020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의 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런던을 방문한 원정 팬 수만 명 가운데 1,20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18일 런던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유로 2020 조별 예선전. 난적 잉글랜드와 0대0으로 비긴 결과에 만족한 스코틀랜드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Fantastic. From a Scots perspective, fantastic. And at least we've given ourselves a chance to go into the last match.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은 이날 런던을 다녀온 원정팬 수만 명 가운데 1,29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97명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로 2020 경기를 함께 응원하다 감염된 사례를 합하면 유로 2020 관련 확진자가 스코틀랜드에서만 2,000명 가까이 되고 대부분 20,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것이 최근 확진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영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오는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8강전에 원정 응원 대신 집에서 TV를 보며 응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 또한 이번 8강전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5일 의무 격리 등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독일 제약사 큐어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48%로 최종 분석돼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큐어백은 현지 시간 30일 유럽과 중남미 10개국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임상시험 결과 예방 효과가 48%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공개한 중간 분석대의 추산치 47%와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큐어백은 그러나 18세에서 60세 참가자로 한정해 분석하면 예방 효과가 53%이고 입원 사망 예방률은 100%, 중증 예방률은 7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산불로 미국 서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탓에 산불의 강도가 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주지사와 관계 장관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최대 도시 시애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00여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수은주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면서 섭씨 42.2도까지 올랐습니다. Yeah, I was very concerned. She's only 2 weeks, so she was really hot, and we gave her a lot of baths and tried to keep her cool, but it was a little difficult. 조금 남쪽에 있는 포틀랜드는 46.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쪽 지역엔 화염이 만들어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헬기와 제트기가 연신 물을 투하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렇듯 미국 서부는 불볕더위와 산불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주지사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기후변화 탓으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오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limate change is driving the dangerous confluence of extreme heat and prolonged drought. We're seeing wildfires of greater intensity that move with more speed, last well beyond traditional months. 그러면서 한 발 앞선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연방 소방관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서부 산불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코로나19 다음으로 기후변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구체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따른 기아 상태에 처한 것으로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추산했습니다. 특히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개발장관회의.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은 43개국 4,1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을 도우려면 당장 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ince COVID, that number has gone from 135 million people to 270 million people marching to the brink of starvation, and within that, 41 million people are knocking on famine's door as we speak. 비즐리 사무총장은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예멘 등을 대표적인 기근 위기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은 주로 지역적 분쟁과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이 그 원인입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의 경우 5년 연속 가뭄이 이어지면서 절망적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eople are basically eating cactus, eating leaves, and it's not like they eat that as a complement to their diet. That is their diet. They're only eating that unless they get something from outside. And I tell you, those cactus and those leaves, I mean, these are animal feed. 특히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들 지역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규모의 기근, 국가적 불안정과 집단 이주 사태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G20 외교 개발장관 회의에서는 식량 위기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G20 차원의 추진 방향을 담은 마테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YTN 박성남입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한화 스페이스 허브 유동환 전무가 특별 출연해 민간 우주 시대 개막의 의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